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제목 연말 증시 최대 악재 대주주 양도세 그것이 매수 기회다. 연말 증시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 덕분에 미국 증시는 활활 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코스닥이 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를 빼고는 개별 종목들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문제. 원래 11월만 하더라도 현재 대주주 한도 10억에서 50억, 최대 100억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그다음에 그에 앞서 지지난주죠. 금요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검토한 적 없다 이러면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악재가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주일 전 방송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방송, 그 방송은 제가 시장을 잘못 본 것이죠. 틀렸습니다. 그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렸던 이유는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FOMC 회의,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강경한 발언을 해오셨던 파월 의장, 이 파월 의장이 갑자기 비둘기가 되면서 증시가 환호를 했던 것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 끝이 났던 12월 FOMC 결과 낫플랫, 한국어로는 점도표죠. 점도표가 발표되었는데 24년에 최소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로 FOMC 회의 결과 바로 발표한 점도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점도표라는 게 무엇이냐면 페드의 이사진이 총 19명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빼고는 18명의 이사진이 있는데 이들이 내년도의 예상금리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점을 표시해서 예상금리를 추정하는 건데요. 지금 붉은색 박스로 넣은 총 14명이 내년 예상금리를 4.5% 수준까지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단이 5.5%인데 평균을 내보면 4.75%까지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0.25%씩 3번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한국 시간은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3.91%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3.88%까지 내려오긴 했었지만 잠깐 반등을 하면서 3.91%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식시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고 했던 이유도 결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인 고금리, 그리고 파월 의장이 쉽게 이 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추정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사실 11월 달까지만 해도 좋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FOMC 결과 딱 발표가 된 점도표를 보니까 3회 금리 인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융시장은 페드가 공개한 점도표의 3회 금리 인하보다 무려 2배가 많은 6회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페드의 금리 예상에 가장 좋은 지표로 활용되는 게 페드 와치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옵션에서 현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렇게 점치는 배팅하는 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페드와치 내년 12월 18일 2024년 12월 18일 예상금리를 배팅한 흐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 빨간 박스 해놨죠? 예. 최소 4.0%까지 보는 투자자들이 전체의 약 60%입니다. 그래서 패드와치만 보면 내년 12월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0%입니다. 그런데 FOMC 결과 발표된 점도표에서 금리는 4.75%였잖아요. 즉 연준의 이사들보다 금융시장은 0.75%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배팅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주식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페드와치의 그 배팅만 보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예상치는 훨씬 더 폭이 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권금리는 더 빠르게 인하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바로 증시의 호재죠.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 목요일, 금요일 금리에 가장 민감한 스몰캡들 러셀 2000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무려 약 7% 상승을 했고 12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러셀 2000 지수는 약 11% 상승을 했던 것이죠. 미국 증시가 호재니 당연히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만 올랐죠. 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살 때 결국은 패시브 펀드를 동원하는데 그건 지수 관련 대형주, 지수 비중만큼 나눠서 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지수 관련 대형주들만 올랐고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개별 종목들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미국발 호재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역행하고 있느냐? 예, 개인 비중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훨씬 크고 큰손 개미들조차도 코스닥 개별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것 때문에 큰손 개미들이 혹시라도 연말에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판다, 이렇게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악재가 기회죠. 왜? 양도세 문제 26일이 마지막이고요. 12월 27일부터 사는 것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17일 일요일입니다. 9일 후, 10일 후부터는 양도세 문제가 풀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에 영향력이 큰 큰손 개미들이 매도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많은 종목들이 조금만 올라가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27일이면 다 올라갑니다.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되겠죠. 왜?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연말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연초에 코스닥은 항상 올랐죠. 그거 보여드리는 지표가 지금 보시는 그림입니다. 지난 5년간 양도세 문제로 연말에 팔았고 연초에 매수했던 금액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맨 왼쪽이 2019년 12월에 9,200억을 팔았고 바로 1월에 1조 7천억을 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9,900억, 약 1조 원 팔았고 1월에 바로 1조 2,700억을 샀습니다. 즉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어차피 양도세 문제는 12월 26일까지의 문제고 27일부터는 삽니다. 주식 투자자들 주식 끊고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주식 투자합니다. 계속. 그리고 큰손개미들 부동산으로 간다? 못 갑니다. 부동산처럼 오래 기다릴 바에야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배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종목 날마다 빠지잖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두들겨 맞고 쫑 갈 것 같으면 바로 매물이 쏟아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시고요. 그냥 참아내십시오. 혹시 현금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식 사야죠. 부지런히 괜찮은 종목을 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하느냐? 지금 12월 한 달 단기 트레이딩으로 나는 매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상간에 매매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런 분들은 금리 인상 피해주인 태양광, 풍력 등 이 낙폭 과대였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미 우리 텔레그램 멤버십에서는 캐나다 아빠님이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계속 태양광, 풍력, 풀베팅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요. 이렇게 단기 매매, 저처럼 단기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내년도에 계속 유망할 분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야죠.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됩니다. 왜? 27일부터 올라갈 게 보이는데 안 하시면 안 되죠. 다만 내가 사고 26일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조금씩 계속 종목을 사셔야 된다는 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미리 샀는데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7일부터 올라갑니다. 아셨죠? 여러분, 대주주 양도세 문제, 현금 포지션이 있는 분들에게는 축복 같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그러면 결국 내년에는 승리한다. 그렇다면 2024년 어느 쪽이 유명할 분야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본딩주, 그거 부지런히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종목, 폴더블 폰 관련 괜찮은 종목이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종목에 대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주주 양도세 악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상화되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